백종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그의 경력 초기에 쌓인 압박감과 실패, 그리고 가족을 악의적인 소문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겹친 것입니다. 그의 가장 가슴 아픈 시기 중 하나는 2002 연경으로 당시 그는 식당 사업의 실패로 인해 17억 원, 당시 약 140만 달러의 빚에 직면했습니다. 수원 정자동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그는 이 이야기를 감회 깊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못 살 것 같았던 날도 있었어요. 밤낮으로 일했는데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이러한 빚은 재정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감에 큰 타격이 되어 그가 정말로 요리 산업에 적합한지 여러 번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슬픈 점은 대중의 논란과 거짓 소문으로 인해 그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유튜브에는 백종원이 세상을 떠나 100억 원의 빚을 남겼다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 부인하며 해외에서 잘 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무위키의 한 기사에서는 소유진과의 이혼설도 나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이 내 대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무력감을 느껴요. 그는 힐링 캠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접근하기 쉬운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런 소문은 깊은 상처입니다. 백종원은 또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관련된 슬픔을 안고 있다. 전국에 26개가 넘는 레스토랑 체인점과 1299개의 지점을 둔 사업가이자 바쁜 TV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그는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종원은 2021년 방송된 골목식당에서 세 자녀 백용희, 백서현, 백세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잠든 날도 있어요. 제가 좋은 아빠인지 의문이 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유진은 오은영 리포트. 지옥 같은 결혼 2022에서 셋째 아이를 낳은 후 직장과 육아의 부담으로 감정적 거리를 둔 시기를 보냈다고 밝혀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조용한 슬픔은 대중으로부터 오해받는다는 압박입니다. 그는 자신의 요리법에 설탕을 많이 넣어서 슈가보이라는 애칭으로 불렸지만 이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5년 MLT 17 생방송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탕을 사용하는 것이지 누구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의도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슬픔들은 백종원을 회복력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종원의 커리어는 눈부신 성공과 쓰라린 실패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966년 9월 4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까다롭지만 미식가였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대한 그의 열정에 불을 지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그는 초등학교 시절 버터로 쿠키를 튀기고 설탕을 뿌려서 요리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는 초기의 요리 창의성의 징후였다고 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사준 햄버거를 계속 손보며 맛을 개선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의 경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백종원은 1993년 외식 경영회사인 더본코리아를 설립하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2023년 기준 전국에 26가의 이상의 브랜드와 1299개 지점을 보유한 외식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첫 브랜드 중 하나는 1998년 한신포차였고 이어 2005년 새마을 식당을 설립해 김치와 돼지고기 찌개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백커피, 백비빔, 홍콩반점, 영길영 영애 등의 다른 브랜드도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빠르게 유명해졌으며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민숙.com에 따르면 더본 코리아의 성공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소박하고 저렴하며 접근하기 쉬운 요리를 창조하는 백 씨의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텔레비전 경력 역시 중요한 이정표였다. 2010년 진짜 한국의 맛을 시작으로 백종원의 톱삼 셰프킹 2015-2017, 백종원의 푸드트럭 2017, 백종원의 골목식당 2018, 2021 등의 프로그램에서 빠르게 친숙한 얼굴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식당을 지원해 인기 명소로 키워내는 그의 모습이 많은 팬을 확보했다. 2024년 그는 넷플릭스의 요리계 급진전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레스토랑 업계의 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그는 요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여주며 그가 소박한 요리만 잘하고 고급 요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또한 백종원은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레시피 52가지 2014년, 집밥 레시피 54가지 2016년, 집밥 레시피 55가지 2017년 등 다수의 요리책과 외식 경영서를 집필한 유명 작가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요리법을 담은 이 책들은 수백만 명의 한국인에게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강민숙닷컴에 따르면 백종원 레시피라는 문구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으며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2000년대 초반은 그가 17억 원의 빚에 시달리며 가장 힘든 시기였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요리법에 설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다. 2015년 그가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다용도 간장 레시피를 소개한 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설탕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설탕이 음식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원치 않는 별명인 슈가보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그는 대중의 반응을 우려해 도로 광고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고든 램지 같은 세계적인 셰프와 비교되는 압박감입니다. 그는 2015년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훈련된 요리사가 아니며 이 때문에 가끔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슐랭 스타 셰프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그는 말했다. 이런 비판에도 그는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2배나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백종원을 울게 만드는 순간은 종종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식당 주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장면에서 주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게 무너질 때의 절망감을 잘 압니다. 누군가 그런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또 다른 한 번은 힐링 캠프에 참석했을 때 그는 빚 갚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울었고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은 밤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눈물은 고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의 헌신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백종원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늘 추구해온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한국 요리를 누구든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강민숙닷컴에 따르면 그는 고급 요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간단하고 저렴하며 만들기 쉬운 요리법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백종원의 비밀 요리 레시피 2009 등 일련의 요리책 출간은 이러한 노력의 증거다. 그는 싱글부터 주부까지 모든 사람이 주방에서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목표는 더본 코리아 제국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지점을 두고 점차 한국 요리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소유진과 함께 예산 도가를 통해 예산의 사과, 쌀 등 지역 특산 재료를 활용한 익인
주류 브랜드를 출시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이 브랜드의 이진 애플진과 출시된 칵테일은 큰 주목을 받았으며 그의 커리어의 새로운 단계를 알렸다고 한다. 백종원 역시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한다.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소규모 레스토랑 주인들의 성공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와 창의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요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으로 그는 대상에 이어 두 번째로 권위 있는 상으로 여겨지는 2019년 SBS 연예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교육적 유산을 남기고자 노력한다. 그는 2012년부터 예산고등학교와 예산예화여고를 소유한 예덕학원의 이사장직을 맡아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그는 고향 예산의 젊은 세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들 학교의 시설과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결국 백종원은 항상 좋은 아빠, 남편이 되려고 노력한다. 소유진은 2023년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종 아이들에게 요리를 해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힐링 캠프에서 저는 제 아이들이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표는 간단하지만 그가 매일 노력하도록 하는 동기가 됩니다. 백종원과 소유진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2011년에 공통의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1981년 8월 11일 태어난 소유진은 루키 2000, 맛있는 청혼 2001, 마이 라티마 2013에서의 배역으로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15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성실함과 유머에 금세매,